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반복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함수 값의 평균값 생각하는 거거든. 함수 값의 평균값은 요런 식으로 변하는 함수 값의 평균은 이 면적과 이 아랫부분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를 저 함수 gx의 평균으로 보거든. 적분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니? 적분으로 b-a분의 1의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가 평균이다. 그런데 적분의 평균값 정리는 그런 평균을 함수값으로 갖는 c가 a,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적분의 평균값 정리고, 그지? 그러면 얘를 이항시켜서 GC에다가 B-A를 곱하면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아랫부분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갖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이 C는 아니다, 그죠? 뭔가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 세로 길이 GC를 GX의 평균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함수 값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우면 사실 이 개념이 물리학에서 엄청 자주 활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 수학 애들도 과제 연구를 할 때 뭔가의 평균값을 연속적으로 변하는 어떤 것의 평균값을 구할 때 이런 방법으로 평균값을 잘 구하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학 공부하면서 뭔가 어떤 내용을 배웠을 때 다른 교과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배우면 특히 이 교재에서는 좀 물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리 이야기. 근데 물리를 막 교육과정 넘어서까지 다룰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수능 문제 정도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고등학교 때에는 예를 들어 여기 가로축을 시간으로 보고 세로축을 아까 봤던 것처럼 속력이라고 보면 고등학교 때에는 이렇게 등속 운동을 다루거나 왼쪽처럼 등속 운동을 다루거나 저기 오른쪽처럼 막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건 다루지 않고 변해봤자 등가속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것만 다루잖아.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시간축이고 얘가 속력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A고 얘가 B면 A일 때 속력, B일 때 속력이라고 봤을 때 요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것만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A일 때, B일 때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을 생각할 때는 요 부분하고 면적이 똑같은 직사각형을 다루잖아. 면적이 똑같은 직사각형을 생각하니까 이 사다리꼴하고 면적이 똑같은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 변의 중점을 찍어서 이 중점에서 요렇게 선을 그어야 되겠지. 이상하다. 얘를 이렇게 하면 지금 요 직각 삼각형과 요 직각 삼각형이 합동이잖아요. 합동이니까 넓이가 같을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 넓이랑 아까 그 넓이랑 같은 거지. 근데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동이기 때문에 이때의 B에서의 속도, 속력, A에서의 속력의 딱 중간이 2분의 VA 더하기 VB가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는 뭐니? 이거는 150마일 거리를 갈 때는 30마일 per hour로 가고 올 때는 50마일 per hour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average speed를 하면 뭐라고 번역이 돼? 속력이죠. 속도는 velocity로 할 거고, 당연히 평균 속도 구하라지는 않을 거잖아. 평균 속도는 얼마야? 0이죠, 0. 평균 속도는 0인데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보통은 갈 때 30마일 per hour, 올 때 50마일 per hour면 평균 속력은 그럼 40마일 per hour겠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로 생각하면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그렇게 안 나옵니다. 답이 얼마가 나와? 37. 하여튼 그게 조합평균입니다. 조합평균. 그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조합평균도 나오잖아. 조합평균이라는 건 역수의 평균, 산술평균을 구해가지고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거든. 뭔가 역수에 비례하는 그런 느낌일 때 이런 조합평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금방 이야기했었던 그런 함수값의 평균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의 물리학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균 속력 느낌인데, 보통 물리학 수능을 보면 킬러 문항이 역학에서 거의 나오거든요. 역학에서 거의 나와가지고 특히 등가 속도 운동 이런 거 문제 풀 때 정말 어려운 문제들도 종종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 등가 속도 문제를 풀 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래프로 푸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걸 선호하는데, 예전에 그런 문제들을 애들하고 같이 풀다 보니까 매번 내가 그래프로 풀 때마다 평균 속도 개념 이용해가지고 기똥차게 푸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걔 생각이 나서 이 문제도 넣어놔. 이것도 수능 문제거든요. 그 평균 속도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평균 속도 개념으로. A랑 B랑 각도가 다른가요? A랑 B랑? A랑 B 가는 비탈끼리 각도가 다르냐고? 아니요, 가속도가 그냥 같나요? 동일한 비탈끼리니까 가속도는 G 코사인 세타로 G 사인 세타로 G 사인 세타로 항상 같죠. 질량이 뭐 어땠건 간에 가속도는 항상 같죠. 동일한 빗면이네.
풀어볼 사람. 너 풀어봐봐. 너 혹시 형이 과거 나왔니? 네? 형이 과거 나왔니? 아니요, 저 외동입니다. 아 그래? 똑같이 생긴 애가 있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각각 운동한 시간 T가 이제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A 가속도가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B가 정지 상태에서 V0까지 속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A는 나중 속력이 V0고 그건 초기 속력에서 V0만큼 감소한 게 V0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속력이 2V0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평행 속도를 구하면 2분의 3V0, 여기서 평행 속도는 2분의 1V0. 아까 T가 동일하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3D0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여기 0이고, 그 똑같은 시간 동안 이 속도는 V0만큼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속력이 0이고, 똑같이 평행 속도를 이용해주면 2분의 V0. 그래서 요 길이가 D0, 요 D0. 그래서 D1이 3D0 마이너스 D0는 2D0가 나옵니다. 잘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풀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교재 공부를 하다가 좀 물리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수능 문제 정도의 수준에서 한번 같이 해보면 뭔가 이렇게 수학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물리 배우면서 물리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 근데 수학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학이 그래도 이런 어떤 자연과학을 좀 기술해주는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